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민준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이고요. 복진섭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할 두 선수는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프로가 됐습니다. 이 신민준 선수는 어느덧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현유빈 선수는 재작년에 입단한 신예 기사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한 기사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기량이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크라운 혜택의 예선에서도 4승 1패 호성적으로 예선 관문을 뚫었고 또 루키 리그에서도 11승 2패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민준 선수 이제 영재 입단 이 선배를 만났는데 좀 패기 있는 모습으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먼저 대국 들어가기 앞서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2018 크라운 혜택배.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의 프로기사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예선전은 스위스리그로 5판이 두어졌습니다. 남자조에서는 24명, 여자조에서는 6명이 선발이 됐고요. 본선 32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결승은 3번 승부로 펼쳐지고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전기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16강에는 또 박정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오늘 승리하는 기사는 박정환 선수와 또 대결을 하게 되겠고요. 16강의 면면들이 화려하죠. 정말 층이 두텁고 또 신예들도 골고루 이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매치가 많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 대국할 현유빈 선수와 신민준 선수. 이제 신민준 선수는 워낙 또 대국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좀 파악이 되는데 현유빈 선수는 좀 어떤 스타일인가요? 현유빈 선수도 제가 대국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 선수가 올해까지는 이제 육성군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잠시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좀 그렇죠. 균형 잡힌 바둑을 두는 그렇게 막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하는 것은 아닌 기사로 제가 느꼈고요. 오늘 이제 신민준 선수와 두는 바둑을 보면은 좀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0분에 한 수가 두어질 때마다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신민준 선수는 어느덧 구단이 되었네요. 네, 저는 신민준 선수가 이제 올해 초에 20살이 됐을 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구단 돼서 이제 맥심배에도 나오고. 네. 화점에 소목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양화점 포석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오늘은 소목을 하나씩 뒀네요. 그렇죠. 최근에 양화점 이후에 3-3 침투하는 포석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죠.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소목을 잘 안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최근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에 대해서 좀 이 걸침 당하는 쪽에서 약간 좀 까다로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뭐 협공을 하는 수도 많이 두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수법이 있었는데 손을 빼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여기를 하나 시움당하는 것이 조금 싫다라는 이렇게 시움당하는 자체로 눌려서 예전에 이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움당하면 그냥 이렇게 두고 당한 줄도 모르고 많이 네. 뒀는데 이제 알파고 이후로 지금 바로 씌워가죠. 시움당하고 이렇게 두는 것은 자체로도 이미 당했다라는 이제 인식이 새로 생겼죠. 웬만하면 바로 씌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흉내 비슷하게 되죠. 이렇게 둘 때 이런 식으로 멀찌감치 협공 비슷하게 두면서 씌우면 이렇게 삼선으로 밀고 뭐 이런 포석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수도 이제 그냥 사라졌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흉내 바둑이 되는 흉내 걸까요? 바둑이 됐네요. 정확하게 흉내 바둑이 됐습니다. 흉내 바둑은 뭐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두는 대로 따라두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백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언제 그만해야 될지도 네. 계속 타이밍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흉내를 그만두었을 때 좀 좋지 않은 결과, 좋지 않은 형세,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흉내를 몇 번 두어봤거든요. 시합에서도 사실 본의 아니게 흉내를 처음부터 두려고 했던 건 아니고 두다 보니까 네. 흉내 바둑이 된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곳에서 흉내를 그만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흙이 뛰면은 뭔가 당한 네. 거니까 여기서는 흉내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곳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곳을 먼저 젖혀서 굴복시키고 살아야 할지. 네 사는 것도 이제 붙이느냐 이렇게 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네. 저는 3시간짜리 바둑에서 흉내 바둑 형태가 됐는데도 시간을 계속 많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따라가기만 하면 편하다는 생각에 시간 사용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군요. 예전에도 이제 일본의 그 후지사와 호호사이 구단이라고요. 후지사와 저희가 알고 있는 슈코 구단이 아니라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 이제 삼촌뻘이 되는 후지사 호호사이 구단도 상당히 유명한 기사죠. 네. 오청원 구단과의 10번기에도 자주 등장을 했었고 또 여러 번 타이틀을 획득한 이 강호인데 이 후지사 호호사이 구단의 이 주특기가 흉내바둑이었습니다. 100번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관전기나 그때 책들을 보면 이거 재밌는 바둑이 등장하네요. 이렇게 되면 과감한 바꿔치기가 네. 되면서 서로 귀를 크게 차지하고 갑니다. 네, 그때 그 관전기나 책을 보면 역시 후지사 호호사이 구단이 흉내바둑을 두면서도 시간은 훨씬 많이 썼더라. 이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냥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흉내를 그만두고 네. 네, 판을 정리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기사들 사이에서도 흉내바둑에 대한 의견이나 좀 갈리죠. 약간 좀 흉내바둑을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은 작품인데 그냥 상대가 두는 수를 모방만 하는 것이 좀 작품을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뭐 승부인데 승부에서 흉내바둑을 두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기사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사실 서봉수 구단이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조은현 구단과의 도전기에서 100번이면 흉내바둑을 자주 뒀습니다. 워낙 또 초반에 네. 신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흉내바둑을 뒀었죠. 네. 조은현 구단의 포석이 워낙 이제 그때 이제 그 조은현 구단의 별명이 이제 제비라고 해서 바람처럼 포석에서 훌훌 달아나 버리니까 그거를 초반에 상상 당하다 보니까 100번에서는 흉내바둑으로 판을 좁혀놓는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100번으로만 승리해서 타이틀을 딴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승부로 접근하면은 사실 흉내바둑도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작전 중에 하나인데 역시 바둑을 작품으로 보는 기사들은 흉내바둑은 그냥 모방일 뿐 작품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흉내 바둑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도 있죠. 자, 신민준 선수가 여기에서 뜸을 네, 들입니다. 여기서 뜸을 들이네요. 역시 걸쳐갔을 때 같이 걸쳐가면 계속 흉내가 되는 네. 거고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뭐 받으면은 가장 무난한데 받았다가 이제 판의 골격이 달라지고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흉내를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끌려가는 네. 느낌으로 흉내를 둬야 되거든요. 어떤 자세로 두어야 할지 참 어렵네요. 네. 뭐 여기서 3-3을 침투하는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포석 보면은 사실 양화점 두어놓고 상대가 걸칠 때 3-3 침투하는 바둑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론대로라면은 여기서 3-3 침투하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 걸쳐가나요. 뭐 흉내 바둑 하니까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뭐 오청원 구단도 저단자 이제 신예 시절에 그 기타니 미노루 구단이죠. 나중에 이제 라이벌이 됐지만 첫 대국에서 흙을 잡고 이제 1,000원의 첫 수를 둔 다음에 계속 흉내 바둑을 두면서 한 70수 정도까지 흉내 바둑을 두니까 기타니 구단이 계속 화가 나가지고 네. 두다가 몇 번이고 나와서 그 기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푸념을 많이 늘어놓았다고 하죠. 당하는 입장에선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네. 수도 있죠. 흉내 바둑을 당했을 때는 축의 형태를 만들어가라 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축의 변화가 나오면 흉내가 깨질 가능성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하네요. 이제 바로 젖힐 것인지 같이 계속 흉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보다 보니까 따라가는 입장도 정말 쉽진 않겠네요. 네. 여기를 젖혔을 때 만약에 흙이 늘 수도 있지만 끊게 되면 여기 누가 선수를 잡을지 네. 모르잖아요. 뭐 막 정리가 된 다음에 흙이 선수 잡고 먼저 좌하기 쪽에 또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으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다 생각하고 흉내를 계속할지 여기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받는 것도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고요. 네. 예전에는 그 승단 대회가 따로 이제 있었잖아요. 네. 1년에 10판씩 도는 승단 대회가 있었는데 참가하셨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승단대. 한 번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네. 승단 대회가 그러면 아마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반이나 중후반. 그때는 단위에 따라서 그 치수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단과 2단이 두면 초단이 덤을 이제 4집을 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초단과 3단, 2단 차이가 나면 흙을 주고 덤을 2집을 주고요. 아, 초단과 4단이 두면 이제 정선으로 선인가요? 네, 두 대국을 집씩 합니다.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끔 거의 없었지만 가끔 이 3단 차이 나는 대국에서 이제 저단자가 흙으로 1,000원을 두고 흉내 바둑을 두는 따라하던가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덤이 없기 때문에 네, 덤이 없으니까. 편하다는 생각이죠. 그럼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백의 아. 입장에서는 이제 1,000원의 돌이 있고 흙이 따라두기 시작하면은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같은 실력, 만약에 비슷한 실력이면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 또 그 인공지능 중에 중국의 골락시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네. 엄청난 힘바둑이고 이제 이벤트로 올해 여름이었나요? 초여름쯤에 프로기사들과 정선 대국을 한번 펼친 적이 있어요. 시리즈를 한 40국 정도를 두었습니다. 인류 프로기사들이 정선으로 이제 골락시에게 도전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그 중에 몇 판을 이제 기사들이 1,000원에 두고 흉내 바둑을 둘 요량으로 1,000원에 뒀더니 그 다음에 바로 여기를 붙여요. 그럼 붙이면 당연히 젖혀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막 둡니다. 골락시 그 인공지능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를 끊어서 전투가 되면 결국 흉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맛 끊어지면 흉내를 계속하기가 싸워질 어렵잖아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막 싸우거든요.
그런 순간 이제 흉내보다는 난전으로 내고 난전이 되면서 또 그냥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원 후의 흉내 바둑이 사실 상당히 유력한 작전이긴 한 덤이 없다면 유력한 작전인데 또 인공지능은 여기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흉내를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신민준 선수도 결국에는 흉내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네. 중단했네요. 자, 어디까지 이렇게 되면 배짱이거든요. 백도 우변 쪽이 엄청나게 커지고 흑도 상변 모양이 상당히 좋잖아요. 서로 모양이 꽤 큰데요. 네. 뭐 가령 이렇게 젖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젖혀서 둔다면 서로 엄청나게 큰 모양, 엄청나게 큰 집이 형성이 되는데 배짱 싸움입니다. 이렇게 큰 모양을 주고 나서도 또 이후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또 줄 텐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흑의 모양이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여기 나중에 침투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선수. 뭐 이쪽도 좀 듣는 게 있다면 모양이 크더라도 서로 모양을 키우더라도 흑의 공간은 넓어서 나중에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조금은 좁더라도 확실한 집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백의 의도죠. 네. 공간만 놓고 보면 이쪽이 더 넓어 보이고 광활한데 여기는 보시면 같이 모양을 키운다고 했을 때 넓기는 넓지만 사실 이런 곳이 백이 지키는 것이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로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간이 흙이 들어가서 살자고 할 공간이 좀 만만치 않죠. 지금도 기세라면은 이렇게까지 젖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여기 나와 끊었을 때 또 모양이 서로 또 나빠지는 네. 의미가 있어서 전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백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흙이 가만히 는다면 백도 또 밀어갈까요? 네, 이건 밀어가서 이거는 폭이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흙이 느는 것은 이제는 흙 쪽이 확실한 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면 여긴 다 집인데 그런데 백의 이 폭 자체가 아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넓죠. 그러네요. 이거는 흙이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은 확정가는 많지만 백의 이 모양이 흙의 확정가를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기세는 여기까지 젖혀가야 되는데 역시 이 약점에 대한 방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흠집을 하나 남겨두고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끊었군요. 네, 근데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대학수인데 2단 젖히는 수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끊었다는 것은 우변의 집을 확실히 지어주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둔 거겠네요. 네, 그런데 이 작전이 과연 우선 대범합니다. 대범한 작전이고 이거 정말 우변에 엄청난 큰 집, 상변에 엄청난 흙의 모양이 생겼는데 우선은 흙 쪽에서 조금 더 모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딱 그대로네요. 흙이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끊어놓는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을 함으로써 우변은 다 집입니다. 백집이죠. 상변은 흙의 모양이 상당히 커졌지만 예를 들면 3선이나 2선의 백이 선수로 할 수 있고 뭔가 공간이 아직은 넓어서 백이 이 안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넓어서 흙도 좀 모험이거든요. 여기가 물론 집이 된다면 흙 모양이 더 좋죠. 그렇지만 우선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바둑은. 자, 흙이 끊어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귀 쪽의 약점은 잘 지켜졌습니다. 백도 두 점머리를 맞기는 싫을 텐데요. 네, 여기를 당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늘어서 두느냐 또는 젖혀서 조금 더 강하게 두느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두점머리를 맞은 후에 여기를 이제 다시 끊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대국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포석을 생각을 해왔을 텐데 네. 두 선수 정말 이런 바둑이 나올 줄은 상상도 그렇죠. 못했을 것 같아요. 뭐 흉내 바둑을 준비하는 선수는 사실 없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현유빈 선수도 이제 흙으로 한 몇 수 정도는 예상을 했겠지만 상대가 이렇게 흉내 바둑을 두어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네. 테고요. 게다가 또 요즘 바둑을 보면 이렇게 또 크게 모양을 또 키워가는 바둑은 잘 없잖아요. 네. 최근에 아주 보기 드문 포석이 펼쳐졌고요.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신선합니다. 네. 젖혀갑니까? 형태상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뭐 이렇게 두면은 가장 무난한 작전이고 확실히 집을 지키고 가는 작전이 되겠고요. 젖히는 것은 역시 흙의 자충을 채우면서 어차피 흙이 안쪽에서 이 한 점을 살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계속 밀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서 집을 최대한으로 펼쳐 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흙 세력을 깨는 작전. 획도 대범하지만 백도 네. 그에 못지않은 대범함이 필요하겠네요. 뭐 심장 싸움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모양을 쌓고 중앙바둑을 두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 진행이라면은 흙이 조금 더 부담이 될까요? 네, 부담이 아닐까. 백은 그래도 확실히 현찰, 이 집을 확실히 보유하고 가는 건데 단수를 보류를 이 단수를 안 치네요. 했어요. 여기는 자세가 아주 좋거든요. 네, 느는 자세는 이거는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 불만일 게 없죠. 단수 하나는 쳐놔도 되지 저는 않았을까요? 네, 단수 치고 여기까지 밀지 않을까. 뭐 일관된 작전이라면 쭉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단수 치고 이었어도 백이 여기를 밀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자체로도 좋아서. 네. 근데 지금 이 단수도 안 치고 백에게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허용해서는 흙이 별로 같습니다. 이거는 우변 모양이 워낙 좋고 자세가 그렇다고 지금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안에서 뭐 아무리 잘 헤엄쳐봐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차게 늘어둔 자세가 상변 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상변을 백이 언젠가 들어가서 깰 때도 여기 흙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네. 오, 정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는 상상 초월이네요. 어떻게 여기서 살 생각을 할까요? 정말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잡는 수가 거의 절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잡아도 행 모양의 약점이 남으니까요. 네, 나와 끊는 수 때문에 지켜서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살죠? 뭐 이런 수를 선수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선수로 들어도 사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딴에도 게다가 백이 좀 더 강하게 받는다면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 도저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는데 신민준 선수도 사실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가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으면 뭔가 이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굴복이 이게 두 군데가 다 굴복이 되면은 그래도 흙이 뭔가를 이 안에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백도 자충이 차 있고 그래도 양쪽으로 활용을 했으니까요. 근데 백이 이렇게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거기부터 공작을 합니까? 역시나 두 점을 잡는 것을 선수로 만들겠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네, 잡겠다는 뜻이죠. 여기를 네. 잡겠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나와 끊는 수와 치우는 수를 노리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현유빈 선수도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도 그냥 잡는 게 깔끔했거든요. 어차피 나와 끊는 거는 네. 상당히 강력하고 흙 모양이 거의 다 깨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랬으면 흑이 아주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은 흑에게 그래도 손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저친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잡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훨씬 괴롭습니다. 두 선수 대범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유빈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32강전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재밌는 흉내 바둑이 나왔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뭐 타협은 없네요. 두 선수 현유빈 선수가 여기를 단수를 하나 쳐두고 막았습니다. 뭐 한번 해보자. 4할 승부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고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떨려서 이거 못 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죠. 흑이 단수 쳐둔 것이 백이 그냥 잡았더라면요. 이 저친수를 그냥 잡았더라면 나중에 단수 칠 때 이렇게 따내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자충을 안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우선은 뭐 네, 여기 가고 승부 4할 승부로 갑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우선은 가두고 보는 게 네. 이제 물론 백이 뭐 이쪽으로 두고 흑을 나가게 해서 쫓아서 두는 바둑도 가능하겠지만 상대가 어찌 보면 좀 도발 또는 도전을 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는 신민준 선수입니다. 다만 이 저친수로는 잡았더라면 좀 더 흑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흑은 이 자충 그리고 백의 이 사활 아직 미생인 점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백은 두면 살아있는 형태고 또 우선은 흑이 미생이기 때문에 네. 백의 사활을 추궁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서 백의 사활을 추궁한다고 보기에는 백이 먼저 흑을 추궁하게 되면 일단 흑이 집이 없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눈 모양이 없고 네. 백을 추궁하기 전에 흑이 더 괴롭습니다. 괴로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수익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틀거리 바둑이어도 한 수 한 수 두기가 참 어려운 바둑일 텐데요. 이 교환이 될 수 있다면 우변 쪽 형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선은 뭐 거침없습니다. 우선 흑도 미생이지만 백도 아직 못 살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을 우선 물고 늘어져야 흑도 뭔가 실마리, 가닥이 잡힌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여기 받아주는 것은 획도 점점 자리가 잡아질 것 같은데요. 네, 한 수 더 두면 그래도 눈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가장 강수는 역시 계속 다가와서 백 역시 미생이지만 흑의 형태 자체가 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일단 변으로 다가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다가왔을 때 뭐 흑이 백을 압박하는 수단은 뭐 이런 곳 단수치고 뭐 안형을 뺏고자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이런 곳이 이제 흑이 한 점을 네, 잡히게 되면 백이 살아버리니까요. 네. 백을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요. 흑 본연의 형태가 좀 얇아서. 우선은 흑이 상당히 답답해 보입니다. 한 수 한 수를 흑이 최선을 다해서 두어도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만약 우변이
다 100집이 된다면 한 네. 몇 집 정도 날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뭐 나면 한 70집 나네요. 어. 70집. 흙은 뭐 설령 만약에 잡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끄는 다음에 이렇게 뭐 싸바르고 싸발라서 버릴 수 있다.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만 하면은 사실 버리는 변화도 가능한데 네. 지금 당장은 그런 변화가 잘 안 보이고요. 우선 안에서 사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사는 수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기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는 이쪽으로 받을 거예요. 백도 띄어져 있는 자세가 안정적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물어볼 수는 있지만 베개 자세가 워낙 단단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눈이 없으면 역시 잡히거든요. 또는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응수를 물으면서 형태를 구한다든지. 흙이 조금은 뭐랄까 좀 더 모험적인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바둑은 네. 이런 바둑은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바둑이 끝나버리는 경우는 드물고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큰 모양도 남아 있고 또 여기서 뭐 패라도 난다면 또 다른 곳에서 대가를 구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바둑의 스토리가 옮겨질 수도 있고 여기서 사활 승부가 바로 끝나서 그냥 승부가 다 끝나는 바둑은 드물고요. 뭔가 좀 더 다채로운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고요. 붙여서 우선 응수를 물었습니다. 받아준다면 역시 붙이는 수 등을 통해서 모양을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한 점이 상당히 득을 보고 형태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자, 백도 위로 느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받으면 가장 무난하고 평범하기는 한데 붙였을 때 자세가 괜찮아요. 흙이 이렇게 두 개를 103분 남았습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활을 추궁해 가면 이 돌 두 개가 놓여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도. 자, 실전 사활 대국이 됐네요. 최근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활 문제를 상당히 열심히 푸는 추세거든요. 좀 유행을 타는데 사활 문제를 한동안 막 열심히 풀다가 또 뭐 아예 안 푸는 시기도 있고 요즘에는 다시 이 선수들이 사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추세입니다. 좀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 나온 사활집도 몇 개가 있고요. 네. 또 일본의 고노린 구단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사활집을 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열심히 이제 풀고 있고요. 백 103분 남았습니다. 자, 흙의 붙임수를 통해서 활용을 네. 해가고 이 있습니다. 붙이고 붙인 수, 이 리듬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받아준다면 아까와 같이 여기까지 받아준다면 여기 붙여갔을 때 이 두 수는 상당히 득을 보고 있죠. 흑의 안영도 그렇고 백을 추궁해 갔을 때도 꽤 백을 좀 성가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비틀어 가거나 흑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잡으러 갈 생각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젖히고 끊었을 때 정말 최강으로 이렇게 네. 두어서 흑에게 아예 2분 남았습니다. 다른 길을 주지 않고 다 그냥 공배를 채워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네, 저쪽 갑니까? 이렇게까지 단수치고 늘어서 정말 그냥 아예 다 잡으러 가는 작전이죠, 이거는. 이쪽도 있겠네요. 여길 단수치고 이어도 두텁습니다. 네. 이거는 여길 미리 해두지 않는다면 뭐 그냥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두 점이 잡히니까, 자, 끊는 것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여기 나오는 것도 축이 안 되거든요. 혹시 단수 칠 때 밑으로 단수 치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네. 거죠. 그리고 이수를 선수로 해서 이선으로 사는 걸 네, 살면서 여기 약점도 조금 보는 네. 거죠. 이거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둑이 흘러가게 되겠는데요. 사실 흑이 모양은 잡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거든요. 백이 패를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패를 통해서 또 아마 이쪽을 또 괴롭혀 갈 거예요. 여기 돌이 있는 게 큽니다. 네. 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야 하는 기분입니다. 흑 3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신민준 선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02분 가장 남았습니다. 강력한 수는 단수치고 있는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흑이 당장은 모양 잡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신민주 선수는 정말 단수 쳤을 때 흑이 아래쪽으로 뭔가 변신하는 게 싫어서 이거는 정말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네요. 흑 3분 남았습니다. 아예 살려주는 이 변화를 만들지 않겠다. 이거는 약간 당장 사는 쪽을 포기를 하고 중앙 쪽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우선은 지금 여기 꽉 막히더라도 네. 공배가 차 있어서 흑이 좀 실패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은수로 단수를 먼저 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단수 네. 치고 이렇게 뭐 계속 밀어갈 수도 있는 자리를 102분 남았습니다. 여기를 잇는 바람에 백에게 이제 중앙 쪽 머리를 세워주고 그 이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막더라도 백이 머리는 머리대로 나와 있고 우변은 다 잡혔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살릴 수가 없겠죠. 공배가 차 있어서. 아쉬운 건 딱히 활용할 데가 좀 없다는 점인데요. 네. 자, 신민준 선수가 그냥 막아가는 자세도 좋고, 좀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까지 단수를 네. 치고 아예 흑에게 네, 단수 일말의 치죠. 활용의 여지까지 주지 않는,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백이 머리는 머리대로 나와서 상변 쪽을 제어하고 있고 우변은 지금 다 났고요. 이건 흑의 실패입니다. 공배가 꽉 차 있어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나마 조금 어려운 변화가 여기를 두고 이제 두 점을 붙여서 잡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받으면 붙이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집을 내서 살자고 하는 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백도 좀 잘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우선은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흑 3분 받고 남았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제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가 안 된다면 사실 다음 한 수 흑이 어디 두더라도 그냥 잡아버리면 네, 지금 그 수가 돼야 돼요. 그 수가 안 되는 순간 흑이 정말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백이 흑의 안형을 좀 없애봐야 될까요?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것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흑이 숨통을 조여오는 한 수입니다.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흑의 안녕이 그냥 없어졌죠. 네. 여기 아무리 선수해봐야. 그리고 여기를 단수를 쳐서 뭐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두 점은 잡지만 그냥 쭉쭉 밀어가 버리면 잡혔을 것 같고요. 잘 못 살겠죠. 안에선 이 아래쪽에서 못 살고 뭐 끝낸 수를 통해서 또 네. 이어지나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백은 여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깔끔하겠어요. 네, 이렇게 두고 넘어도 이건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겠어요. 워낙 요석이 잡힌 상황이라서. 흑 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까요? 좋은 그림은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역시 뭐 안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받아도 안에서 잘 못 살 것 네.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둘 때 이제 백이 넉점을 잡아준다면 따내는 것보다는 뭔가 붙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나가는 행마가 낫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그냥 붙여서 두는 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는 게 좀 어렵네요. 이게 이렇게라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넉점, 이 석점은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백이 잡는 순간 정말 중앙이 뻥 뚫리면서 백이 정말 단단한 머리가 중앙 쪽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라서 나중에 상대방에 침투할 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백이 어디를 들어가도 사실 이 벽은 네. 백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뭐 안에서는 도저히 뭔가 없잖아요. 이러고 다시 중앙을 둘까요? 아, 이거는 그쪽으로 미나요? 그 그냥 방향 자체가 흙이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집을 짓는 방향이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반대쪽에서 백을 흙의 모양 쪽으로 이렇게 모셔가고 있는 상황이라 방향 자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흙의 이도를 또 살리는 동안에 그냥 자리만 잡아도 저는 우변집 다 났고요. 저는 한 1,000원 정도로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둘까요? 여기서 도도 백은 나갑니다. 여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면 쪽으로 나가죠. 네. 아, 끊어서 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군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입구자로 두고 우선 첫째로는 이 돌이 축이 되는 돌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손을 빼더라도 네. 방향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이 돌이 가는 곳마다 흙의 집을 계속 제한시키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네.
신민준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돌려면 여기까지 젖힐 수도 있는데 좀 굳이 젖히지 않고 뭐 한 칸을 뛰거나 그냥 가장 안전한 행마들을 해도 흙의 방향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축이 안 되면 늘어야 되잖아요. 뭐 그때 싸울 수도 있고 싸우지 않아도 지금 백은 그냥 휘파람입니다. 이 돌이 가는 곳이 너무 즐거워요. 가는 방향이. 백 1분 남았습니다. 상변 쪽으로 횡마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조금 더 강수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오히려 백이 고민이 되는 게 네. 싸워도 나쁜 싸움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강수를 두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백은 여기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힐 리는 없거든요. 수상점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싸우지 않으면 더 뭔가 간명하게 우세를 견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수가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맥빠지죠. 아마 현유빈 선수는 계속 변화를 일으켜주길 바랬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싸워주질 않죠. 축이 안 되니까 늘거나 다른 행마를 두어야 되는데 이때도 뭔가 백이 강력하게 둘 수도 있지만 흑 아마 1분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흑의 음. 입장에서는. 처음에 짓고자 했던 곳이 상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상변이 깨진다면 조금 허무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신민주 선수가 아직도 패기 넘치는 바둑을 두는지 아니면 이제 20살도 되고 입신도 가서 이제 노련미와 반면 운영을 보여주는지 네. 네, 쪽으로 안 가는군요. 싸워주죠. 네. 거기가 워낙 이제 백 입장에서는 뭐 신나는 곳이거든요. 백이 급할 게 없는 건 평소 같으면 이 두 점이 사실 아주 큰 요석이잖아요. 네. 정말 굉장한 요석인데 지금은 이 요석을 잡혀도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집 날 곳이 여기가 다 깨졌잖아요. 상변이. 좌변은 아직은 너무 넓고요. 네. 눈목자를 통해 장문을 넓게 씌웠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칸 아마 슬슬 뛰는 게 자체로 좋은 자리라서요. 여기 한 허점 자리에. 마지막 하나. 옆으로 기겨갔네요. 흙은 이제는 좌변 쪽을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상변은 이미 깨졌고요. 네, 거기를 씌워가면서 이제 좌변 내 집이다 외쳐야죠. 120초 남았습니다. 우아기에서의 붙임과 똑같은 활용 수단이 나왔네요. 네, 받아주면 신민준 선수는 지금 이런 생각 같아요. 여기를 협공하고 네. 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자리를 잡았을 때 이 교환이 활용이 되어 있죠. 다음에 이 선으로 내려서면 네, 집도 크게 났겠네요. 네. 백 120초 남았습니다. 흙은 이쪽에 노림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중에 주변이 강력이 두터워지면 하나. 우직근 끊어가는 수도 어.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묘한 곳을 들여다봅니다.
자, 받아달라라는 뜻이죠. 네. 2점 움직이니까 받아주면 뭐 역시나 좌변 쪽 깰 때는 상당한 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못 받겠네요. 아무리 흑 20초 남았습니다. 요석이지만 좀 강하게 반발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다 받아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신민준 선수 좀 욕심 같아요. 이렇게 받아주길 바라는 거는. 셋, 넷, 다섯, 오, 거기까지 받아줍니까?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를 뛰었어야 되지 않나요? 뛰고 이렇게 움직인 건 그때 끼어버리면 백이 겁나서 이렇게는 못 두거든요. 점점 마지막 좌변도 하나, 경계선이 둘, 지어지는 셋, 기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또 득받네요, 백이. 흑 20초 남았습니다. 특히나 바둑이 불리한 쪽에서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계속 상대 의도를 거스르면서 두어야 되는데 네. 받은 수로 반박자 정도 지금 그냥 뛰었으면은 백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좌변 쪽은 자리를 잘 잡은 남았습니다.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 느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길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리는데 아무것도 안 해두면은 나중에 수상전에서 콱 찝히거나 붙여서 이제 잡히면 수가 별로 없으니까 우선은 수를 늘려둡니다. 이렇게 되면 흑의 수가 최소 6수거든요. 6수에 아마 백도 이 자충이 차 있어서 한 7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노려갈 때는 흑의 수가 많을수록 좋죠. 좌변의 경우는 공격이 어려운 것이 다음 수가 워낙 좋은 자리가 있어서 둘, 집으로도 넷, 크고 넷, 좌학이 맞까지 생기니까요. 네. 여섯, 여기를 두자니 여덟, 바로 노려가네요. 여기를 두자니 그냥 바로 막아갑니다. 다음에 또 단수가 하나 아프거든요. 그러면 바로 끊어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받아주면 이미 이 한 점 붙여서 활용한 수의 이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변이 이미 튼튼해졌어요. 도저히 잡힐 돌, 네. 공격당할 돌이 아니죠. 좌변이 이제는 거의 안정권이다라고까지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날일자를 둔 수로는 한 칸이 좀 더 낫긴 했는데 네. 이것도 근데 마지막 하나, 그냥 끊는 것은 흑 이쪽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한 점을 주고 연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들여다봐야 할 들여다보고 텐데요.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자, 이 승부수가 여기서 뭔가 흑이 얻어내지 못하면 역시 좀 어렵습니다. 네. 120초 자, 남았습니다. 현유빈 선수의 승부수가 등장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어떻게 응수를 해갈까요? 신민준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32강전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흑 1분 남았습니다. 네, 흑이 들여다보고 끊는 노림수를 두자 백이 이렇게 쭉 단수로 밀고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간명하면서도 가장 알기 쉬운 이게 흑의 노림수에 대한 파해 수단이네요. 지금 흑 석점이 자충이 차 있어서 뭐 지켜야 되는데 그냥 호구만 쳐서 지켜두더라도 다음에 백이 뭐 흑이 다른 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늘면 넘는 수와 젖히는 수가 정확하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를 둘 때 바로 늘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쪽만 조심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상변의 가일수가 필요하다는 네. 뜻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흑이 조금 득을 봤을 텐데요. 하나, 전체적으로는 우변의 피해를 만회하기는 넷, 뭐 다섯, 너무 모자랍니다. 네. 일곱, 여덟, 그 수가 그 수가 좋네요. 부분적으로 아주 강수이자 지금은 네, 좋은 수입니다. 끊어서 잡는 거는 바로 여기를 끊어서 승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백이 여기를 받는 거는 이제 넘어가면서 집이 흑 크게 20초 났으니까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수를 서로 여섯, 보고 있을까요? 일곱, 어, 맥이 난무하는 너무 그냥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냥 받았으면 백도 끊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끊어 잡는 데까지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도는 거는 20초 남았습니다. 단수치고 쭉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항상 여기 네. 끊기는 수를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섯, 그래서 이렇게 일곱, 끊어야 됩니까? 여덟, 점점 어려워지네요. 반대로 흑도 90탄탐 120 끊는 수를 노리고 남았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우선은 흑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은 정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 다시 하나, 지켜도 둘, 셋, 최소한 나쁜 형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큰 수를 내주면 흑은 안 되고 네. 최대한 다 잡아야 됩니다. 이 돌도 잡고 여기까지 넘어가야 흑이 성공이에요. 흑이 마지막 돌봐야 될 때가 하나,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강수가 통한다면 흑이 실점했던 것을 만회를 할 수가 있는데 120초 자, 남았습니다. 어떨까요? 젖혀서 두는 게 지금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마지막 이으면 둘, 셋, 넷, 최강수로는 이렇게까지 여섯, 젖히는 것도 일곱, 가능해 보이는데 네, 우선 젖혀갑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아, 있는 건 안 되네요. 저도 20초 남았습니다. 이으면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하나, 둘, 셋, 시킨 다음에 이쪽 사활을 본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건 뭐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이 지금 여유 거기를 끊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젖히는 거는 이 젖히는 수가 둘, 백이 자충이라 넷, 끊는 걸로 해결이 되고요. 여섯, 자, 흑은 최강으로 일곱, 가야 될. 여덟, 거기는 네, 흑인 선수고요. 선수네요. 남았습니다. 지금 백이 아주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현주빈 선수의 강수가 지금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거기는 안 둘, 받아요? 셋, 이야, 흑 20초 남았습니다. 야, 이런 대박꽂치기가? 근데 이거는 몇 집짜리입니까 도대체? 신민준 선수도 많이 마지막 자책하는 모습이 하나, 보이네요. 둘, 셋, 이거는 정말 횡재 중에 횡재를 한 것 같아요. 여섯, 현주빈 선수가. 일곱, 우변에 지금 몇 집짜리가 바꿔치기가 된 건가요? 물론 백이 두면 아직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네. 잡히진 않았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깔끔하진 않을 것 네. 같은데 또 여기를 다 잡은 곳, 이 두 점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하나, 안팎으로 지금 그냥 돌수만 흑 20초 세도 남았습니다. 돌수만 세도 한 20 몇 개가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지금 안팎으로 한 거의 60집 정도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오히려 흑이 하나, 조금 둘, 더 버텼으면 셋,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곱, 오히려 상변을 여덟, 아홉, 아유, 네, 판단이 어렵죠. 사실 네. 여기까지 두고 싶었었는데 120초 남았습니다. 흑 20초 남았습니다.
그렇네. 흙이 약간 아쉽네요. 최소한 이거로 버티거나 아니면은 잡은 걸로 뭐 좀 더 네. 버티면은 마지막 사실 신민준 선수가 꽤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두 선수 좀 전열을 가다듬을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많이 흔들렸고 네. 현유빈 선수도 사실 예상치 120초 못한 남았습니다. 흥재를 한 것 같은 상황에서 냉정을 좀 네, 찾기가 어려웠던 네.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마지막 서로 비슷한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지금은 흙 20초 남았습니다. 흙이 사실 잘 뒀으면 정말 백이 좀 곤란할 수도 있지 네. 않았을까. 그런 장면까지 있었는데 바꿔치기 우변만 놓고 보면 백이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좌상 쪽 살아오고 상변을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서는 지금 한번 집을 이제 볼까요? 흙이 한 40집이거든요, 여기가. 45. 흙집이 한 50집에서 두터움이에요. 50집과 이 좌하 쪽 공격을 할 수 있는 두터움. 그런데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죠. 여기가 지금 축인데도 이렇게 본다는 바꿔치기를 것은 하겠다는 네, 뜻이네요. 이쪽으로 가겠다는 뜻이네요. 백은 좌변과 좌하를 제외하면 한 55집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은 집으로는 아직도 백이 앞서 있고 흙이 지금 또 이제 백이 집으로 득을 보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좌변 쪽을 크게 만들면서 공격하고 또 좌하 쪽을 괴롭히고 뭐 이런 쪽으로 승부가 네. 흘러가겠습니다. 역시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타월 승부가 그냥 쉽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네요, 스토리가. 아, 숨 뺄 수 있습니까? 거기는 조금 차라리 이런 곳이라도 먼저 하고 가죠. 혹시 호수가 될까봐 손을 뺐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너무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이 수는. 101분 남았습니다. 축머리입니다. 흑에게 숙제를 주네요. 이렇게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대학수인데요. 네. 정확하게 축머리예요.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원래 축으로 잡혀야 될 돌이 네. 이 교환으로 다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된다면 좌변 축을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아예 여길 따내버리거나 아니면 이쪽을 늘거나. 흙 20초 남았습니다. 묘한 곳을 붙여서 응수타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따내는 것이 부분적으로 두텁고요. 백은 모양 정리를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좌변을 주더라도 집으로 가는 쪽이 백의 입장에서는 냉정해 보이고요. 지금 이 돌을 굳이 좌변이 커질까봐 이렇게 살리고 나오는 것은 흐름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다시 또 좌하기가 위험해지니까요. 네. 흙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아직 정리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변 그리고 좌상귀도 아직 정리가 덜 돼 있고요.
120초 남았습니다. 자, 치받았다는 뜻은 중앙 쪽도 신경을 좀 쓴 네.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앙도 살리고 흙 20초 남았습니다. 늘어주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살렸을 때는 흙집이 생각보다 크게 폭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백은 이미 여기서 좀 벌어두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지금 늘어서 두는 것보다는 남았습니다. 뭔가 비상수단을 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적극적인 수를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네, 백을 좀 괴롭히는 쪽을 뛰거나, 네. 마지막 하나, 느는 거는 백이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넷, 그냥 한 칸 뛰고 늘어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강한 수인데, 끊는 게 가능한가요? 득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단수 쳐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한 칸 뛰는 게 좀 세련된 행마 같고요. 물론 바꿔치기도 되겠지만 이거는 흙이 득이 없어 보입니다. 백도 집이 통통하게 나기 때문에 한 칸 뛸 때 단수 치면 이거는 백이 그냥 이렇게 줍니다. 다시 이렇게 젖히면 흙집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백이 두터워지겠고요. 네, 두터워지고 뭐 이런 곳 두면서 자연스럽게 하변 집으로 되고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아예 더 강수를 두네요. 이렇게 두고 두텁게 여기까지 따내서 처리를 하겠다? 마지막 이런 뜻일까요? 급소는 이런 곳이 급소, 형태상의 급소이긴 한데 자, 우선 두텁게 마지막 하나, 흙 20초 남았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두터운 이유는 뭐 이렇게 받고 흙이 손을 빼기에는 하나, 둘, 중앙이 네. 너무 넷, 많이 당해요. 네. 다섯, 이런 여섯, 수를 다 당하면. 일곱, 여덟. 자, 또 버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의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자,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죠. 마지막 하나, 둘, 혹시 네. 이쪽으로 끊는 거를 또 보나요? 다섯, 여섯, 일곱. 정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백이 모양 정리가 어떻게든 가능하거든요. 이 두 점을 뭐 선수로 하면서 여기도 다충이 차 있어서 자, 최강수인데 모양은 좋지 않지만 지금 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이건 흙이 이건 하변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거기다가 나중에 붙이고 막는 수까지 있기 네. 때문에 느는 수가 된다면 뭐 어려운데 거길 먼저 붙여요. 하나, 먼저 붙이는 게 또 우선 좋은 기발해 보이네요. 네, 좋은 수로 보입니다. 흙에게 어느 쪽으로 응수할지를 미리 물어보는 건데요. 네, 좋은 수네요. 이렇게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우선 급박하니까 좀 보시죠.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나가고요. 단수를 치고 이쪽을 하나 붙였을 때 아주 남았습니다. 원래는 뭐 맞거나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상전으로 가더라도 흙은 세수거든요. 20초 남았습니다. 흙은 세수죠.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보시죠.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붙여두면 이 패가 나는데 하나, 수상전 자체로는 백이 어렵고요. 네, 그냥 메우는 거는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흙을 세수로 가두더라도 먹여치고 막는 수가 있어서 남았습니다. 당장은 백이 잡힙니다. 근데 오. 지금 이런 곳을 단수 쳐둔 다음에 여길 둬서 물어보면 만약에 흙이 물러나서 받으면 다시 백이 집으로 둘, 변신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셋, 흙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아까와 같은 대형 폐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팩감은 여기 남았습니다. 흙도 여기 팩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데 여기는 흙이 팩감이 안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다시 볼까요? 120초 남았습니다. 바로 막아갑니까? 아, 지금 신민주 선수 생각은 패를 안 하겠다로 보이네요. 여기를 두고 네. 그냥 이런 곳을 둬요. 아니면 아예 활로를 늘려가는 네, 그래서 거군요. 이쪽 6점과의 수상전을 지금 보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백이 쪽인가 뭔가 둘 수 있는 수가 많네요. 당장 여기를 두고요. 네. 이렇게 되면 부분적인 수상전은 백이 잡혔죠. 근데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둡니다. 회돌이를 치고 여기를 단수를 치면 패를 할 수가 없어요. 흙은 워낙 잡아야 부담이 되는데, 크고요. 네, 이렇게 되면 따내고 다섯, 흙이 중앙은 다 잡는데 걔가 실속은 다시, 네, 백이 또 차리고 이것도 가능했고요. 백이 뭔가 둘 수 있는 수법이 많고 지금 이 수는 이쪽 6점이나 이쪽 6점 중에 수상전을 하자는 네. 뜻입니다. 여기를 잡는 거는 이 수상전은 획이 안 되잖아요. 먼저 하변을 돌봐야겠는데요. 네. 여기를 두면 그냥 받아주고요. 다시 흙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메워가면 역시 수상전이긴 합니다만 흙은 5수고 과연 흙이 백을 5수 안쪽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렇다고 120초 남았습니다. 그쪽은 도움이 안 되는 20초 것이요. 남았습니다. 단수 치더라도 지금 안 받아도 백을 자체 내에서 잡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하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바꿔치기도 네. 백의 승리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 20초 따낼 때 남았습니다. 백이 바로 막아갈 수도 있지만 바로 막아가도 흙이 까다롭네요. 이런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이거는 백승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이쪽 늘어난 거나 흙이 늘어난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느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좀 어려워졌네요. 잡는 건 이 수상전은 흙이 몇 수 없죠. 정말 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둘, 셋, 넷, 수상전 때문에 이런 곳을 다섯, 두면 뭐 계속 메워갈 수도 있겠고요. 아홉, 언제든 백이 이쪽으로 돌아가더라도 개가로 백승이고요. 지금은 치중가도 획의 수가 워낙 120초 남았습니다. 별로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치중을 갈지 막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버티는 자세가 네, 이렇게밖에 20초 나오질 남았습니다. 않죠. 시중 갔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따냈을 때 팩감이 별로 없어요. 20초 팩감도 남았습니다. 그렇고 백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부분적으로는 흑이 끊는 수가 좋은 수네요. 지금 끊으려고 둔 것 같네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거길 끊는 수가 백의 수를 최대한으로 조여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내면 다시 먹여쳐서 여기를 먹여쳐서 따내면 이렇게 메워서. 수를 줄일 때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네, 그러나 이것도 백의 입장에서는 단패가 되거든요. 지금 외길 수순으로 가고 있네요. 결국 돌아서 단패가 났는데요. 102분 남았습니다. 엄청난 패가 또 등장을 했죠. 네, 여기 지금 말도 안 되게 큰 패감이 하나가 있고요. 흑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반에 잡혔던 거를 다시 잡아왔는데 다시 잡히면은 네. 안 되죠. 백은 절대 패감이 하나 있고 흑은 상변을 써야 될까요? 흑은 상변이 가장 큰 패감이거든요. 흑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패감이지만 이거는 안 받더라도 너무 크네요. 네, 상변만 피해를 볼 뿐이지 하변, 중앙 다 백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변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죠. 자, 흑은 젖혀서 바로 수를 메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럴 때 딱 절대 패감이 하나가 남아있네요. 네, 거기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흑 2분 남았습니다. 워낙 큰 패감이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해소하고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좌변 쪽, 좌하 쪽 집을 최대한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집이 많이 모자라네요. 네. 또 한 가지는 받고 유일한 패감을 쓰더라도 역시 이 하변까지 백의 수중에 들어간 이후라서 역시 흑이 어렵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하변에서 보여준 수순과 정확한 응징은 네, 역시 대단했고요. 현유빈 선수는 초반의 실패를 사실 여기 강타 한 번으로 네. 신민준 선수를 꽤나 당황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통할 것 네. 같았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오늘 판 중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고 실제로도 많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다시 타협한 게 아쉽습니다. 계속 몰아쳤으면 아마 신민준 선수도 적지 않이 당황하고 적지 않이 좀 더 흔들리면서 네.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타협한 게 좀 이런 경우에 더 몰아치는 게 네. 쉽진 않죠. 네. 실전도 아마 횡재를 했다고 생각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변 집을 20초 남았습니다. 백이 낀 것도 컸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돌을 여기서는 거둡니다. 팩감이 부족합니다. 하변 쪽에서는 잘 그래도 좀 어려웠을 것 됐을 같아요. 같은데요. 네.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사실 백 쪽이 우세한 형세이기 때문에요. 네, 역시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먼저 계속 갔으면 신민준 선수도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중앙에 상변 쪽에 끊는 맛이 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도 어디를 받아야 될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때는 신민준 선수도 정말 인사불성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름값이고 랭킹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랬으면은 오히려 백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위험했는데요.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돌이키기가 어려운 정도의 타격을 입은 거라서 백이 그 전에 돌이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발을 담근 거거든요. 아, 이거는 실전과는 안 될 것 비교가 안 같은데요. 되죠. 네. 백이 글쎄요, 우변을 일단 상변 획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16강전에 진출합니다. 네, 현유빈 선수로서는 초반에 좀 실패를 한 것이 아쉬웠고, 근데 중반에 정말 강타를 터뜨리면서 신민주 선수를 그로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 16강 자리에 신민준 선수가 이름을 올립니다. 네, 굉장히 파란만장한 바둑이었는데 초반에는 흉내 바둑으로 가서 네.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렇게 가진 않군요. 네, 그리고 현유빈 선수가 초반에 좀 대담한 작전, 어찌 보면 모험스러운 작전으로 실패를 했는데 중반에 정말 큰 기회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좀 아쉬웠고요. 신민수 선수는 하변 쪽에서 마지막 승부처에서 노련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볼거리가 좀 풍성한 바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복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흉내 바둑으로 출발을 했죠. 최근에는 양화점 다음에 이제 3-3 침투하는 바둑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네. 오늘은 이제 시우는 수에 대해서 백이 이제 받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이제 네,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받는 수를 많이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백이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도 같이 눌러가는 진행을 택하면서 아마 신민준 선수도 흉내를 둘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두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흉내 바둑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재밌네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서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유빈 선수가 선택을 한 거죠. 네. 젖혀서 받았으면 서로 사는 진행인데 자, 이렇게 큰 바꿔치기가 일어났고 걸치고 붙이면서 흉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백이 같이 붙여갈 수도 있지만 서로 모양을 키워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시켰고요. 네. 이 진행은 서로 겁나는 진행이지만 흑 쪽이 조금 더 모험, 조금 떨리는 진행이 아닐까. 실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은 폭은 좁지만 거의 확실한 확정가고요. 네, 집. 흑은 집이 나면 엄청나게 크지만 백이 뭔가를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흑 쪽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작전인데 과감하게 눌러갑니다. 이 부분은 어땠을지 이따가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죠. 네. 자, 이때가 문제인데요. 역시 이곳은 단수를 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중앙의 모양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밀어서 가야 보기에도 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받아준다면 그때 이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양이 좌변까지 이제 잡혀갈 텐데요. 네, 백도 확정가지만 다음에 또 미는 것도 거의 선수성이고 네. 백이 어디서부터 깨야 될지 또 깨더라도 좌변 쪽이 커질 수 음. 있으니까 흑이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 단수를 치고 있더라도 실전보다는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단수 치고 밀어가는 게 가장 호방하고 일관성이 있는 작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끊어서 싸울 순 없을까요? 네, 그게 싫다면 이런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거는 또 상변 쪽이 굳어질 가능성이 음. 있어서 흑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네, 실전에는 그냥 있는 바람에 이렇게 꼿꼿하게 백이 중앙 쪽으로 힘차게 느는 진행을 선택해서는 이제 와서 같이 짓는 진행을 선택하기엔 늦었습니다. 이거는 백의 폭이 커졌고 네. 흑이 좌변 쪽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도 없고요. 같이 집싸움으로 가기에는 늦었습니다. 이건 백이 좋아요. 이미 현유빈 선수는 이렇게 해두고 우변을 들어갈 유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죠. 실전에 이제 과감한 작전을 선택을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좀 모험 또는 무리에 가깝습니다. 우아기에 백이 원체 튼튼한 벽이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굳이 성공률을 여기서 보자면 한 30%도 잘 안 될 것 같은 작전이에요. 게다가 백이 가만히 잡았더라면 조금 더 피곤했을지 모르겠네요. 흑은 여기 한 수 두더라도 바로 수습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게다가 우상기 약점이 당장 신경이 쓰이고요. 네, 여기는 나와 끊기는 순간 흑이 처리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받는다면 이제는 단수 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내버리면 활용할 데가 없어요. 듣는 게 전혀 없죠. 네. 실전에는 신민준 선수가 이제 젖혀서 활용을 시키면서 하나 단수를 쳐둔 게 기민했고요. 이제 사활 승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간이 좁고 백 모양을 활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도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진행은 백 쪽에서 이렇게 느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네. 판단을 하고 나와 끊었지만 여기서는 역시 흑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잡힌 거니까요. 이래서는 백이 상당히 득점을 올렸고 네. 백이 확실한 우세를 가지고 가는 바둑이 됐고요. 이때만 해도 백이 정말 휘파람 불듯 자연스럽게 상변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백이 쥐기 정말 쉽지 않은 정도의 바둑까지 됐어요. 우변도 깔끔하게 잡았고 흑이 키우려던 상변도 다 깼으니까요. 네. 날일자를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냥 한 칸이 좀 더 나았겠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무난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전처럼 두었어도 실전에 이제 강타를 맞으면서 신민준 선수가 휘청했는데 이제는 강타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끼우는 거는 그냥 이 한 점 버리면 됩니다. 네. 이 한 점은 버려도 한 10집 남짓이고 백의 형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전혀 없었는데 자, 날일자를 두면서 현유비 선수가 노림수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됐죠. 이때도 원래는 백을 좀 차단하는 방향으로 네. 가면 어떨까 했는데요. 이렇게나 또는 이쪽으로 뛰어서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는 것이 좀 어려워 보였는데 네. 아마 이 현유빈 선수는 기를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림수를 위해서
네,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원기옥을 모으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실전에 받아주었고요. 이 좌변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만 진행을 보면 이제 흑이 정말 뭐 별로 얻어낸 게 없죠. 좌변도 공격이 어렵고 이 좌하기 한 점도 흑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렇다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곳이 상변밖에 남지 않았고 상변에 바로 강타를 터뜨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 수가 생각보다 꽤 강력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별게 가만히 없을 줄 알았는데요. 치고 내려가는 데까지 보고서 그냥 이렇게 꼬부리는 것은 가만히 늘어두고요. 잡을 때 호구 치면 물론 가일수가 또 필요하고요. 네, 흑이 두 점을 잡기는 했지만 이 잡은 것이 뭐 비마도 당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한 15칩에서 20칩 정도 끝내기 했을까요? 그 정도 득을 봤다고 한다면 백이 쉽게 집으로 가더라도 이건 흑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변에 워낙 큰 집을 처음에 상대에게 헌납하고 시작한 바둑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전에 저친수가 네, 멋있었어요. 저친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었고 네. 이때부터 신민준 선수도 뭔가 잘 앞이 안 보이는 저친수를 깜빡하고 있었. 그랬을 있겠죠. 수도 있고요. 이수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두면 끊지는 못해요. 끊는 것은 바로 치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안 일선까지 되고요. 내려지니까요. 네. 여기서 단수를 치면 이제 따내는 것은 흑도 끊어가죠. 중앙 백도 생각보다 수가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서 백이 이 그림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네. 그리고 따낼 때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 아까 그림과는 집으로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백이 2선으로 빠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비막 끝내기도 남아 있었고 이것은 그런데 흑이 깔끔하죠. 이 안쪽 집도 깔끔하고. 네. 근데 이렇게 두었다고 하더라도 백이 나쁜 진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실전처럼 될 줄 알았으면 백이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텐데 실전에는 이제 이수를 당한 순간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를 강구한다고 이렇게 두었는데 그리고 흑 모양에도 약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해볼 네.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정말 뭐가 뭔지 저도 모르고 대국자들도 신민준 아마 몰랐을 선수도 거예요. 모르고 현유민 선수도 모르고 네. 아무도 모르는 진행이 됐는데요. 정확한 건 있는 순간 이미 백이 까다로워졌어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젖히면 일단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도 사실 해설할 때도 이수를 착각한 게 신민준 선수도 이때 약간 머리를 극적인 게 여기를 더 주는 거는 이거는 백이 됩니다.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이 석점을 단수 치고 버리나요? 네, 두면 되는데 이 석점을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실전이랑 또 차이가 없겠네요. 네, 실전은 흑이 여기를 잡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착각을 한 것이 가장 간단한 수인데 젖힐 때 이쪽으로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중앙 백돌 넉점이 잡히니까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젖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이제 두거나 네, 이쪽을 지키거나 하는 것은 이거는 넘을 수도 있고 이쪽을 끊더라도 뭔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전에도 여기를 늘었죠. 는수도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고 흑의 응수를 물어서 침착하게 두면 아직까지는 정말 수렁에까지는 빠지지 않은 것 네. 같은데 실전에는 신민준 선수가 수렁에까지 빠졌어요. 네. 여기를 두니까 흑이 젖히는 것까지 또 선수로 들었거든요. 네. 이었을 때 있는 것도 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먼저 것도 이미 잡으러 가야 될까요? 네,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을 것 같네요. 이때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도 꽤나 흔들렸습니다. 많이 네. 흔들렸어요. 이때는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실전에 이었을 때 복귀 때도 처음 나온 얘기가 젖히고 살았으면 이거는 백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타격을 많이 입은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끊길 때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가장 급한 곳이 여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살면 바로 끊겨요. 네, 통째로 끊어버리면서 이 5점을 포함해서 상변이 다 흙 수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앙백돌이 자충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니까 이건 처참하죠. 이거는 그냥 흑승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잡는다면 흑승이에요. 아마 이 바둑에서 가장 좋은 기회였고 가장 상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살았으면은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는 건 실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상변 흙이 살아있는 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실전도 횡재를 한 느낌이거든요. 잡혀있던 우변이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봐도 한 60집은 네. 최소한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한 번 더 갔으면 아마 이 바둑은 현유빈 선수가 상당히 뭐 큰 기회, 이길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라도 현유빈 선수가 좀 더 독하게 먹고 여기까지는 버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수상전이 이런 식으로 메워가는 거는 단수가 선수고요. 패 모양이거든요. 패의 형태인데 그래도 이 패를 통해서 우선은 집을 벌어두고 패를 버티는 쪽이 나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다른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이 아마 이렇게 두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뭐 패가 난다면 우선 잡고 버텼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정말 그 모양만 놓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바꿔치기도 많이 득을 봤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흑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초반에 많이 손해를 봐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에는 이 상황에서 바꿔치기가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백의 우세였다는 거죠. 아직 바둑은 어렵습니다. 실전에 계속 흑이 버텨갔고요. 이 부친수가 멋진 충몰이었고 네. 여기서도 현유빈 선수가 이 끊어간 이 승부수가 좋았고요. 뭔가 흑이 계속 어렵게 만들지만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잘 둔 것이 마지막에 붙인 수가 멋있었어요. 네, 이 부친수가 사실 이때는 또 뭔가 안개전국 같은 잘 안 보이면 여기서도 또 대책이 없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를 좀 풀어가야 될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부친수가 아주 좋았던 것이 이때 흑이 실전 이쪽으로 단수를 쳤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응수를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백이 흑을 단수를 쳐두고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해결이 됩니다. 네. 이거는 끊는 것은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는 네, 버틸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꽉꽉 막아둔 다음에 여기를 드니까 백이 이 6점 또는 아래쪽과 수상전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전에 붙이고 단수 친 걸로 아마 여기를 밀고 수상전을 했으면은 조금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도 바꿔치기가 중앙과의 바꿔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백이 우세한 형세였기 때문에 승부는 네, 실전에 단수 치고 네, 막은 순간에는 승부가 났고요. 현유빈 선수는 상변이 가장 아쉽네요. 상변에서 한 번만 몰아쳤으면 됐을 텐데요. 한 번만 더 갔으면은 신민준 선수가 그때는 정말 많이 흔들렸고 실질적으로도 흑이 여기를 살아두었으면은 초반에 불리함을 완벽하게 뒤엎어버리고 흑이 아주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여기 잡은 수로 뚫었으면 실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네.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네, 초반부터 굉장히 재밌는 바둑을 두었는데 두 선수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현유빈 선수 정말 재밌는 대국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현유빈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볼까요? 오늘 대국 초반부터 정말 흉내 바둑으로 재밌게 펼쳐졌는데 좀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땠을까요?
초반에 너무 나쁘게 시작해서 별로 기분 안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우변에 먹은 걸로 상변 살았으면은 괜찮았을까요? 네, 배기 엄청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기회였고 거기 두었으면 신민준 선수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신민준 선수가 한번 이야기를 네,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그때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약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좀 뭔가 착각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그 다선 날릴 줄 알던 걸로 네. F자로 단단하게 음, 두어갔으면 쉽게 아, 이길 네네. 수 있었던 바둑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끊겼을 때 생각보다 만만치 네, 않았군요.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네. 일단 당황을 한 것 같고요. 네. 끊겼을 때는 이미 백이 어려워진 것 같고 아, 네. 네. 확실하게 되는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초반에 서로 큰 모양을 키워갔을 때 두 선수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민준 선수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백 진영에서 흙이 살지 못한다면 꽤 괜찮은 형세라고 생각했고요. 서로 밀어갔을 때는 누가 좋다고 판단했을까요? 근데 그때는 서로 모양이 너무 커가지고요.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고요. 네. 근데 중앙을 늘어가면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아. 생각했어요. 네. 네. 현유비 선수도 그 초반에 서로 대모양 작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서로 좀 자신 없는 작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잘 모르는 변화여가지고 그냥 둬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신민준 선수는 오늘 흉내 바둑 좀 예상을 좀 처음에 좀 짜고 온 건가요? 아니면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요즘 포석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조금 색다른 포석을 두고 싶었는데요. 원래 따라봐도까지 두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네, 두다 보니까 네. 두게 되었고요. 아, 그렇다면 요즘 좀 새로운 포석들을 많이 두려고 하는 편인가요? 네, 맨날 똑같은 것보다는 네, 새로운 걸 많이 두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바둑 외적인 걸로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현유빈 선수 국가대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좀 개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그냥 한종린 도장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어필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본인의 바둑, 나는 이런 스타일의 바둑이다. 네, 좀 이제 어필을 한다면요. 글쎄요, 너무, 장단점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본인이 장단점. 글쎄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유빈 선수 이제 프로가 된 지 이제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살인데요. 프로가 되고 나서 뭐랄까요? 좀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뭔가 살아가는 프로 기사로서 직업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바둑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로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민준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16강전에 옆에 박정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강한 사모님과 붙게 되었는데요. 시합 전까지 그 속기대국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우승인가요? 우승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요. 네. 일단 16강전부터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6강전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멋진 대국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대국 보여준 두 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유빈 선수의 고민도 좀 뭐랄까요, 많이 좀 네. 생각을 하게 많이 만드는 와닿고 좀 말이네요.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2강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6강전이 펼쳐질 텐데요. 강승민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